네, 안녕하세요, 고부주님. 안녕하세요. 지방은 수익률이 좋은데 왜 망할까? 그러면은 강남은 수익률이 어때요? 강남은 수익률이 높다. 결국에는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강남에 있는 부동산은 비싸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출을 받다 하더라도 투자금이 몇십억 들어가죠. 근데 몇십억에 들어가지만 월세가 아무리 높은다 한들 실제로 몇십억 대비해서 월세를 받게 되면 이자 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낮아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 낮아요. 근데 당연히 월세가 강남보다 낮겠죠. 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자를 빼고 나서도 남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수익률이 높으면 결국 이자 빼고 월세 남는 게 많은데 왜 망할까? 근데 사실 이게 전부 다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지방이라고 해서 수익률 서울에 비해서 높은 건 맞지만 모든 지방이 수익률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가구로 그냥 예시를 들면 다가구가 수익률이 좋으려고 하면은 월세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죠. 그러면 이 월세 가격이 높아야지만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그 지역 내에서 월세 가격이 높고 낮은 게 어떤 걸로 결정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경제 용어로 봤었을 때는 수요와 공급이 있겠죠. 그러면 수요가 당연히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 거고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에서도 모든 지방이 수익률이 다 높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지방 중에서도 임대 수요가 많은 곳들은 수익률이 좋은 거고요. 임대 수요가 없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조차도 낮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 다가구가 전부 다 안 좋고 전부 다 좋고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 지역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임대 수익률, 지방은 수익률이 높아서 좋은데 왜 망하나를 보면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그거예요. 그 수요가 결국에는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요가 일시적인 수요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대기업이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뭐 3, 4년 동안 공사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많은 인부들이 또 필요할 거고 많은 인부들이 거주할 다가구 주택 월세를 찾는단 말이죠. 수요가 일시적으로는 3, 4년 동안 많아요. 그럼 그때는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 공사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수요가 일시적인 수요만 보고 수익률 따져서 들어간 지방 다가구 주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분리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좋지 않아도 낙후가 돼도 수요가 많고 가격이 높잖아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인구도 막 소멸된다. 일자리도 서울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많고 그러면 신축이거나 준신축 같은 경우는 깨끗하니까 젊은 층이 많이 가지만 오래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쳐다도 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오래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지방 오래된 다가구에서도 또 기회가 생기거든요. 이번에 저희 매니저님이 이제 낙찰을 받은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이자를 제외하고 다 이제 순월세만 한 44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다가구 주택이 한 3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다행히 빨간 벽돌은 아닌데 그 뭐랄까요 벽면이 약간 그 조약돌 같이 큰 돌 박혀 있는 거죠. 옛날 지은 그런 형태로 한 약 30년 정도 된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근데 그 주택을 왜 받았을까요? 전부 다 리모델링이 돼 있었어요. 싹 다. 불과 한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관은 똑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창틀이라고 하죠. 샤시. 그럼 30년 됐으니까 알루미늄 샤시로 되게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바람도 들어오고. 샤시 전부 다 교체. 샤시가 제일 비싸거든요. 샤시 전부 다 새 걸로 교체가 돼 있었고 현관 문부터 화장실 내부 전부 다 모든 집기류가 싹 다 리모델링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을 입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다가구다 하더라도 내가 저렴하게 받아서 아무도 안 보니까 저렴하게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수익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오래된 다가구지만 그 전 소유자가 리모델링 전부 다 해놓은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 가격이겠죠. 토지 가격. 예를 들어서 평당 한 500만 원이에요. 근데 100평이면 얼마죠? 5억이죠. 근데 그걸 내가 2억 5천에 사면 괜찮죠? 그냥 그 땅 가치로만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가치를 상승시켜서 7억 얼마에 팔 수도 있겠지만 5억짜리를 2억 5천에 사서 4억에 팔아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로만 보고 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 다가구주택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건물 가치가 없어도 땅의 가치가 뛰어나다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지역에 또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런 특징은 대학교. 많은 분들이 또 의외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대학 간 학생들도 많이 사니까 당연히 월세 수요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서울은 해당이 돼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방에 대학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3년 전에도 다가구주택을 지방에 대학교가 있어가지고 딱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정문이랑 30m, 4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조사하러 갔어요. 근데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세에 대해서 답이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강원도에 있던 다가구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다가구주택이어가지고 얘를 싸게 받아서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하고 대학교랑 40m, 50m 거리밖에 안 되니까 임차 수요가 또 풍부하잖아요. 풍부하다는 거 들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뭔가 매매 거래라든지 사례가 없으니까 시세를 특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내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근처에 모텔을 잡아가지고 하루 잤어요. 다음 날에도 조사를 하려고. 그래서 다음 날까지도 제가 이틀 동안 한 곳만 조사 쭉 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일시적인 수요. 이게 몇 년 안 남았구나. 결국에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더 많이 지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토지 가격이 서울에 비해서 또 저렴하죠. 매입을 해서 또 건물, 기숙사를 또 지으려고 하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안 지어도 서울로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지방 대학교는 자꾸 시설 좋게 해줘야 되고 지원 좋게 해줘야 되고 기숙사를 지어야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기숙사를 짓는 거야. 그럼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다가구주택은 점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대 수요를 대학교에만 의존하는 그런 곳은 공실이 걱정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지도에다가 내가 경매 물건이 나왔어요. 그럼 그 해당 지역의 동을 위치를 잡아 놓고요. 부동산을 검색을 해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를 검색을 해서 공인중개사가 되게 많아. 예를 들면. 그럼 거기는 임대 수요가 많습니다. 근데 그쪽 지역에 갔더니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임대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실이 좀 걱정되는 지역들 그리고 임대 수요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매를 처음 할 때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아는 지역 그리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직장인 그쪽 지역을 내가 잘 아는 지역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물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타 지역의 물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타 지역 내가 가본 적이 있냐고? 없잖아요. 저도 대전에 다가오고 있지만 대전 처음 갔어요. 태어나서. 조사할 때 처음 갔어요. 근데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형태로 하나하나씩 지역 분석과 이런 수요 분석을 좀 나눠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실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게 됐고요. 월세를 많이 받고 남는다고 해도 망할 수 있어요. 왜 망하냐면 월세를 쭉 받아요. 근데 내가 요거를 일반 매매로 해서 10억에 샀어요. 10억에 딱 샀어. 그래서 이자 다 빼고 300만 원씩 쭉 받은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팔았어요. 얼마에? 8억에. 그럼 매매가에서 얼마 손해죠? 2억 손해. 2억 손해죠. 네. 그러면 3년 동안 300만 원씩 받았으면 대략적으로 1억 2천이 되잖아요. 8천을 손해본 거예요. 그럼 결국엔 뭐냐면 사실 월세 소득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매도할 때 10억에 샀는데 8억에 팔면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이게 지방은 되게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되게 낮아요. 이자 다 빼고 안 남는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 10만 원짜리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자를 빼면. 근데 그 부동산을 가져간 이유는 뭐예요?
계속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매도 차익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월세는 잘 들어와. 근데 매도 가액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월세를 땡겨받은 거예요. 그냥 내가 내 거를.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토지가 있죠. 그리고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 내려갈까요? 아니요. 보통 우상향한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올해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신축으로. 근데 10년 뒤면 건물 가격이 똑같을까요? 일단은 신축에 지었을 때는 새 거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는 건물 가격으로 봤을 때 가치가 떨어지죠. 네.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낙후가 됐다는 거고, 노후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감가가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물 가격이 낮아집니다. 근데 토지는 올라가죠. 건물 가격은 내려가죠. X가 되겠죠.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서울에 있다고 가격이 높아요? 감가가 안 되나요? 아니요. 서울도 똑같이 감가가 돼요. 지방도 건물 감가가 되고. 그럼 똑같이 가격이 내려가요. 건물 가격은. 네. 서울도 지방도. 토지가 가격이 서울은 쭉 올라가서 건물 감가되는 것보다 더 올라가서 매도 차익이 나는 거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토지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만큼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매도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 투자를 할 때는 토지에 대한 가치가 상승이 될 만한 지역인지를 파악을 해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지방 다가구를 망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르는 지역을 또 찾는 방법도 있죠. 또 있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다가구 강의 때 또 설명을 또 해드리고 있고요. 다가구 관련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다가구 세미나 참여해 주시면 강의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뭐 유료 사이트 한 달 이용권, 그리고 각종 자료들도 좀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